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사 사태를 맞아 우리 정부가 보인 무능과 무책임의 깊은 우려와 분노의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밀려오고 있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 두고도 조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정일 타계 소식을 북한 TV의 특별 연설을 듣고야 알았을 정도로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통일외교안보부처의 대북 정보 능력은 한심한 수준이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의 한 라인이 불통되고 김정일 위원장 전용 열차의 이동 여부를 둘러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 혼선은 현 정부의 무능력과 함께 무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와중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는커녕 정부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도 이 소식을 몰랐다는 점을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양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니까 이 국회에 나왔어도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모르겠다, 안 보다, 뭐가 안 보여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활동비 주고 급여 줘가면서 이런 정보 수집하라고 한 거예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모르겠다, 신문 보고 하세요? 본 의원은 남북관계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주민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정부에도 현재의 상황 관리의 총체적 실패를 꾸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내세워놓은 이른바 비핵 개방 3천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 근본적 반성과 폐기를 요구했었습니다. 비핵 개방 3천은 대통령 후호이지 정책이 아닙니다. 핵을 포기하면 그 후에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은 방법과 목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이해하자는 게 아닙니다. 핵 개발 포기를 허공에다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진정 핵 개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핵 개발 포기라는 경직된 전제 조건을 내세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관계 약화는 물론이고 대북 교섭에 있어도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너무나 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북한과 미국과의 교섭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동결 내지 포기는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북 정책의 기조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08년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된 이래 작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남북 대화와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외교 관계에서 현안한 협의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지 어떤 선결 조건을 내세울 때는 그만큼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과 평화적 관계 정립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전제 조건이 아닌 협상 의제로 삼으면 됩니다. 대화의 장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는 것이 바른 접근법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갈등이 불거졌을 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교고 그것이 국제정치의 관행입니다. 세 번째,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례에 점하여 정부는 과거 김일성 주석 장례와 마찬가지로 조문파동으로 남남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전략적 관점이 부재한 미온적 대응이 오히려 남남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통일부 장관은 정부 차원의 조문은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 차원의 조문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략적 차원에서 원칙을 재점검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하여 조문단 파견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한민족의 미래를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천안함 장병의 희생, 연평도 민간인 포격의 만행 등에 대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국민의 감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이라는 우리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조문 외교를 최대한 활용해서 향후 북한에 대한 지렛대 확보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만 뒤처져서 또다시 객군으로 전락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보수적 입장을 가진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남남 갈등의 소지를 줄여주어야 합니다. 사태가 발생한 이래 성숙한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능하고 허둥대고 눈치나 보는 당국자들과 달리 훨씬 높은 차원의 대응을 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민간 차원의 조문에 대해서 일일이 제동을 거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인적 정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온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민간 접촉과 교류야말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대북 정책의 근본 원칙과 접근법을 전환하지 않는 한 이 거대한 전환기에 아무런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타계 소식이 전해졌던 12월 19일 외신들은 일제히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 진전을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과 국제사회의 접촉과 협상은 장례로 인한 일시적 중단 이후에 급격한 진전이 예상됩니다. 한국으로서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국제적 협상에서 전략적 지렛대를 상실하고 수동적 입장에 처할 것이 불법이 뻔합니다. 과거 1993년과 4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에 김영삼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이 초래했던 국익의 손실, 협상장에는 앉아보지도 못하고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경수로 건설 비용만 덤터기 썼던 그런 우려를, 그런 뼈아픈 경험을 이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근본 원칙의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에 야기된 정부의 문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아까 다른 의원들 질문에도 답하시던데요. 1994년 7월 9일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타계를 발표했던 것과 똑같은 형식의 사전 공지된 특별방송으로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타계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중대 발표가 아닌 특별방송 형식의 발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타계 소식을 전하는 경우에 뿐입니다. 맞습니까, 총리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김일성 주석 그리고 김정일 그리고 다른 경우에도 또 있었던 것으로는 압니다만은 특별방송은 하여튼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 그리고 예전에 남북 공동성명 발표할 때도 특별방송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북 정보 수집의 기술적 인프라, 인적 라인의 부재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도 북한이 발표 형식만 세밀히 관찰하면 충분히 사전에 예측될 수 있던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 수집 모든 내용으로 비추어서 그와 같은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 네. 이런 건 아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합니까? 국민의 구체적인 안보와 재산상의 위협이 된 그 순간에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못 받아서 외국에 가시고 총리께서는 당일날 텔레비를 보고 하셨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누굴 믿고 사는 겁니까? 2008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는 양치질을 할 정도로 회복돼 있다. 이렇게 파악을 잘하던 우리 정부기관이
정작 사망한 것은 파악이 안 됐어요. 이 점 하나만으로도 국가정보원의 직무 태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총리께서는 국정원 인사는 제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국회에서의 우리들의 질타, 국민들의 분노, 이거 대통령께 건의해서 책임자 문책 건의하실 용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제기를 하고 또 국회에서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민심의 동향, 국회에서의 이 분노 정확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